번 살이 찌게 되면 살이 잘 안 빠지게 되더라고요. 배와 옆구리 살은 둥글게 나와 있고 골반 쪽에도 살이 붙어있는 전형적인 30대의 체형이었는데요. 체지방을 한번 쭉 뺀 이후 다시 벌크업을 하고 다이어트를 하다 보니까 허리 라인은 들어가고 등 어깨 라인이 넓어지면서 상체 핏이 훨씬 좋아지더라고요. 운동과 식단이 생각보다 쉽다라는 거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제가 경험했던 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운동과 식단을 병행한 지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더라고요. 그동안 아침에 공복 유산소도 꾸준히 하고 헬스를 통해 부족하다고 느꼈던 등 어깨를 집중 보완해주니까 생각보다 그 2년이라는 얼마 안 되는 시간 동안 엄청난 변화가 있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그동안 느꼈던 다이어트를 했었던 이유와 운동 이후의 놀라운 변화, 다이어트, 벌크업, 살크업 식단의 각각의 차이들까지 정리해서 알려드려 보려고 하니까요. 오늘 컨텐츠를 통해서 운동과 식단이 생각보다 쉽다라는 거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다이어트를 했던 이유. 30대 중반의 나이에 들어서다 보니까 한 번 살이 찌게 되면 웬만큼 마음을 독하게 먹지 않으면 살이 잘 안 빠지게 되더라고요. 팔다리는 가늘어지는데 배만 나오기 시작하니까 오태가 엉망이 되는 게 느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사실 대부분 남성분들이 살이 급격하게 찌는 시기가 있잖아요. 대학생, 신입생 시절 술자리나 MT자리, 사회초년생 때 잦은 회식과 야근, 야식, 그리고 연애 초기 때 맛집 데이트를 워낙 많이 하죠. 결혼 전 청첩장 모임할 때도 살이 많이 쪘던 것 같고, 대부분 신혼 초반 때도 살이 많이 찌는 등 삶의 이슈들을 하나하나씩 경험할 때마다 그때마다 살이 좀 찌게 됐었는데 이제는 마음을 좀 독하게 먹지 않으면 한 번 찐 체중 줄이기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작년에 저도 결혼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재작년에 바쁠 때 뺐던 살 그대로 다시 쪘었거든요. 지금은 다시 4개월 동안 열심히 다시 다이어트를 한 상태인데 30대부터는 확실히 운동과 다이어트 관리할 때와 관리 안 할 때 차이가 매우 큰 것 같습니다. 운동을 제대로 시작한 이후 가장 큰 변화는 개인적으로 저는 이 얼굴 라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사실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만 해도 30살 정도였기 때문에 이미 젖살은 다 빠질 대로 빠졌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아니었습니다. 과거의 제 모습을 보면 볼살과 턱살이 지금보다 훨씬 통통했었는데요. 지금은 이 볼살도 볼살인데 턱 라인이 훨씬 갸름해졌죠. 이게 진짜 신기한 게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가 62kg 정도였고 지금은 60kg 정도라서 몸무게는 2kg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얼굴형이 확 달라지지 않았나요? 아무래도 살을 빼기 전에는 체지방 비율이 조금 높다 보니까 얼굴에도 살이 좀 있었는데 바디 프로필을 준비하면서 체지방을 한번 싹 걷어내고 나서 꾸준히 웨이트와 유산소를 병행하면서 건강하게 근육량을 늘리다 보니까 거의 비슷한 몸무게인데도 불구하고 얼굴형이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체형 변화, 운동 후 눈바디가 확실히 달라지는 걸 저는 체감을 했는데요. 사실 제가 20대 중반에 벌크업을 한번 했었기 때문에 운동을 아예 그동안 안 한 건 아니었어요. 웨이트는 꾸준히 하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PT로 배웠던 운동 자세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잘못된 자세들로 바뀌었고 식단도 안 하고 유산소도 귀찮다는 핑계로 하지 않다 보니까 과거에 저는 불필요한 곳에 지방이 쌓여있어 지금과 비교해보면 옷핏이 별로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골반이랑 엉덩이 쪽에 특히 살이 좀 많이 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변화는 자세의 변화인데 제가 매일 컴퓨터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잘못된 자세로 운동도 하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이 라운드 숄더와 거북목 증상이 조금 심했었거든요. 그래서 가끔 사진을 찍혔을 때 옆에서 보면 막 이렇게 찍힐 때가 있었는데 헬스 트레이닝을 꾸준히 하면서 눈에 띄게 좋아지는 게 바로 자세더라고요. 이 라운드 숄더가 생기는 이유가 가슴 운동을 되게 편향되게 해서도 그런데 제가 예전에 PT를 배웠을 땐 4개월이라는 좀 짧은 시간에 배우다 보니까 가슴 운동은 뭔가 힘을 쓰는 맛이 있어서 되게 자주 했었거든요. 근데 이 가슴 운동을 끝까지 당기지 않고 앞에서만 깔짝깔짝 하다 보니까 이 안쪽 근육은 발달하고 바깥쪽은 근육이 없다 보니까 가슴이 조금 모이는 형태로 발달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라운드 숄더를 교정하고자 뭐 병원이라도 가야 되나 생각을 했었는데 등 운동만 제대로 했는데도 라운드 숄더가 교정이 되더라고요. 확실히 운동도 나에게 맞는 방식으로 제대로 해야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태의 변화인데 웨이트와 유산소를 제대로 병행하기 전 제 몸 상태를 보면 배와 옆구리 살은 둥글게 나와 있고 골반 쪽에도 살이 붙어있는 전형적인 30대의 체형이었는데요. 체지방을 한번 쭉 뺀 이후 다시 벌크업을 하고 다이어트를 하다 보니까 허리 라인은 들어가고 등 어깨 라인이 넓어지면서 상체 핏이 훨씬 좋아지더라고요. 예전에 저는 이렇게 너딥을 했을 때도 이 등이랑 배가 거의 11자로 떨어졌었는데 이제는 이 역삼각형으로 등 라인이 떨어지다 보니까 어깨도 훨씬 넓어 보이고 배도 이렇게 쑥 들어가게 돼서 거울을 봤을 때도 옷핏이 훨씬 예쁘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건강하게 운동을 하다 보니까 근육은 커지고 지방은 재배치되면서 같은 사람 비슷한 몸무게를 가졌지만 완전히 다른 몸 라인이 되는 걸 체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지핏도 굉장히 큰 변화를 체감했는데요. 골반이랑 엉덩이 쪽에 살을 한번 쭉 빼고 나니까 바지핏
핏이 확실히 훨씬 좋아지더라고요. 예전에 이 와이드 팬츠를 입을 때마다 골반부터 밑단까지 부하게 떨어지는 핏이 나와서 마음에 들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골반과 엉덩이 쪽에 살이 빠지고 나니까 와이드 핏이 훨씬 잘 어울리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옷태를 결정하는 게 비율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골반과 허리 라인에 따라서 와이드 핏이 완전 다른 느낌이 날 수 있으니까요. 아무래도 골반과 허리 부분에 살이 많게 되면 훨씬 부해 보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종아리는 운동보다는 스트레칭을 통해서 많이 개선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종아리가 두꺼운 분들은 여름에 반바지 입기 힘들다는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물론 막 종아리가 두꺼운 편은 아니었지만 꾸준히 유산소를 병행하면서 유산소를 끝낼 때마다 종아리가 뭉치지 않게 폼롤러로 근육을 꼭 풀어주는 시간을 가져주고 있거든요. 종아리는 확실히 이 폼롤러를 활용해 마사지를 해주면서 근육을 풀어주는 게 효과를 많이 받습니다. 종아리 라인이 갸름해지니까 반바지를 입을 때도 확실히 핏이 더 예쁘게 느껴지더라고요. 결론! 2년 동안 꾸준히 운동을 해온 것만으로도 얼굴형과 체형의 변화를 드라마틱하게 느낄 수가 있었고 옷태가 훨씬 더 좋아질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느꼈던 차이점을 정리해보면 얼굴이 작아지고 턱 라인이 생겼고 광배는 커지고 배는 들어가니까 자세도 좋아지고 어깨도 넓어졌으며 골반 허리가 슬림해지니까 와이드 핏이 훨씬 잘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재작년 바프 촬영 이후 저는 2년 동안 꾸준히 식단을 유지해오고 있는데요. 30대 중반의 나이가 되어서 느낀 점은 이제는 웨이트만으로는 체형 유지가 조금 힘들다는 점이었어요. 유산소나 식단까지 병행을 해야 몸무게가 유지가 되더라고요. 하지만 매번 닭고야를 먹고 있다 보면 인생에 재미도 없고 삶에 낙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다이어트식과 벌크업, 살크업 식단의 각각의 차이점들, 제 경험을 한번 전달드려 볼게요. 먼저 다이어트식. 제가 다이어트를 코칭받기 전에는 다이어트를 하면 무조건 닭고야만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니었습니다. 제가 재작년에도 바디 프로필을 찍고 최근에도 바디 프로필 촬영을 한 번 더 하면서 두 번째 다이어트를 경험하게 됐었는데 생각보다 맛있게 먹어도 다이어트는 잘 되더라고요. 심지어 이번 바디 프로필은 몸을 좀 더 좋게 만들고 싶어서 하루 4끼를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이어트를 성공적으로 끝냈었거든요. 저는 이번 다이어트를 준비하면서 돼지고기 목살, 소고기, 양갈비, 회, 생선구이, 닭다리 등등 다양한 단백질원을 먹었었는데 중요한 거는 설탕 소스 없이 얼마나 클린하게 먹었느냐가 중요하지 지방이 조금 있다고 해서 전혀 문제될 건 없더라고요. 굳이 저염으로 먹을 필요도 없기도 해서 저는 볶음 요리 위주로 이번 다이어트를 맛있게 끝냈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30대 나이다 보니까 친구나 지인들을 만날 때 친구들이 제가 다이어트 하는 걸 매번 맞춰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럴 땐 최대한 고깃집이나 횟집을 가게 됐었는데 고기는 많이 먹어도 생고기 위주로 먹고 냉면 같은 탄수화물 후식을 자제하면 생각보다 살이 전혀 안 찌더라고요. 대회를 뭐 준비하거나 바디 프로필 촬영을 하고 싶어서 극단적으로 체지방을 걷어낼 목적이 아니라면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다이어트 식단은 굳이 닭가슴살 고집할 필요 없이 맛있게 먹어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꾸준히 할 수 있는 예가 가장 중요하죠. 다이어트를 끝낸 이후로도 일반식을 먹을 때를 제외하고는 이 정도 다이어트 식단은 꾸준히 일상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벌크업 식단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벌크업 식단이 다이어트 식단보다 더 어렵더라고요. 저는 하루 4끼를 먹는 형태로 벌크업을 진행했었는데 운동을 제대로 하시는 분들은 하루 5끼를 먹고 그러시더라고요. 이거는 제 라이프 스타일에도 도저히 맞지 않고 하루 종일 위장 활동을 하다 보니까 체력적으로도 조금 힘든 부분이 많아 저는 4회 벌크업 식단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벌크업 식단은 그냥 다이어트식의 연장선이었습니다. 클린식을 3회 정도 먹으면 다이어트 식단이고 4회에서 5회 정도 먹으면 그게 벌크업 식단이더라고요. 물론 탄수화물원과 양은 비록 다를지더라도요. 그래도 확실히 식단까지 가져가고 나니까 올해는 몸이 좀 더 예뻐지게 나온 것 같아서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살크업 식단. 가끔씩 먹거나 웬만하면 피하는 음식들인데요. 다이어트 음식 많이 찾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하는 음식들이나 음료들, 예를 들어 떡볶이, 떡, 튀김류, 탕류, 과자, 후식과일, 아이스크림 등등은 웬만하면 자제를 하고 가끔씩만 먹고 있고요. 과일 주스나 콜라, 사이다 같은 액상과당이 포함된 음료들은 아예 입에도 대지 않고 있습니다. 뱃살의 주요 원인이라고 하더라고요. 대신에 아이스 아메리카노라든지 제로 음료는 얼마든지 마시고 있고요. 사실 술도 안 좋다고 하긴 하는데 제가 워낙 술을 좋아하다 보니까 술을 끊지는 못할 것 같고요. 이 정도만 해도 요요 없이 체중을 유지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실천하고 있는 다이어트나 체중 유지 꿀팁을 말씀드리자면요. 식사할 때 탄단지, 식이섬유의 섭취 순서가 정말 중요한 게 같은 음식을 먹어도 살이 잘 안 찌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거꾸로 식사법이라는 내용인데요. 일반적인 식사를 할 때면 밥, 국, 반찬 순서로 대부분 식사를 하신다면 거꾸로 식사법은 채소로부터 시작해 육류, 생선 같은 단백질원을 먹고 밥 같은 탄수화물은 가장 나중에 먹는 방법이에요. 뱃속에 식이섬유를 먼저 넣어주면서 위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주고 탄수화물이 흡수되는 걸 좀 더디게 해주면서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원리로 살이 잘 안 찌게 만든다고 하는데요. 이 방법으로 식사를 하기 시작하니까 포만감도 잘 유지되고 탄수화물도 훨씬 덜 먹게 되더라고요. 저도 효과를 많이 본 방법이고 유튜브를 검색해도 많은 정보들이 있으니까 더 자세한 내용이
패션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양 전문 유튜버 분들의 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밴드를 같이 하는 동생한테 들은 얘기인데, 예전에 통통할 때는 어떤 옷을 사더라도 대부분 잘 어울리지 않아 옷을 거의 잘 사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대요. 근데 최근에 그 친구가 살을 엄청 뺐거든요. 지금은 인터넷에서 웬만한 옷을 주문해도 잘 어울리니까 옷을 입는 재미가 훨씬 커졌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저도 굉장히 동감하는 바이고요. 체형을 커버하기 위해서 스타일링하는 방법이 물론 있긴 하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어느 정도는 한계점이 있잖아요. 웨이트와 유산소를 꾸준히 하면서 느낀 점은 운동을 하면 할수록 확실히 체형적 단점을 상당 부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패션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옷을 좋아하기 위해 체형부터 먼저 바꿔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길 바라면서 저는 그럼 다음에 더 좋은 패션 강의 찾아뵙겠습니다. 안녕!